네, 월요일 첫 순서 문을 열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말 동안 고민거리 안고 계신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상담 전화 받아보면서 맞춤 매물 정보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상담 전화번호 02-511-0105번으로 빠르게 연결해 주시면 계속해서 저희가 상담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고민 함께해 주실 분은 도시계획연구소의 서기섭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입니다. 어제가 이제 3일절이었죠. 그래서 오늘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3월의 첫 날인데 아침에 산책을 한번 나가봤어요. 새 지저귀는 소리도 들리고 상당히 좀 상큼한 봄 기운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좀 역동적이고 좀 상큼한 가운데서 여러분의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참 포근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본격적인 상담 전화 이어가기 전에 이렇게 한 주가 시작이 됐으니까요. 2주 부동산 이슈부터 짚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의 부동산 이슈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섭 대표님. 네.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보금자리 주택을 한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한 50만 호를 공급을 했고요.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이제 낸 게 행복주택을 20만 호를 건립을 하겠다. 지금 이제 MC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월세난이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행복주택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취지로서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을 한번 살펴보면 2017년까지 14만 세대를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2016년이죠. 지금 15년? 지금 2015년인데 2016년하고 2017년에 14만 세대로 공급하겠다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가 한 2만 5천 세대 정도가 사업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만 5천 세대 사업 승인이 났기 때문에 17만 세대, 뭐 20만 세대 이렇게 말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5만 세대 조금 넘게 한 6만 세대에서 7만 세대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표준 임대료를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요.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시세의 60%, 그다음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의 80% 그래서 사회 계층별로 표준 임대료의 한 60% 선, 70% 선, 80% 선 이렇게 구별을 해서 임대료를 받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예. 거주 기간 같은 경우는요. 보통 6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 한 6년 정도 살고 다른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행복주택을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노인 취약계층은 20년이죠. 그래서 지금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가 20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시면 되고 이쪽 부분이 80%입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80%고요. 이쪽이 한 20%를 공급하겠다는 것이에요. 1000세대면 800세대는 6년 이내짜리, 그다음에 200세대는 20년 이내짜리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소득 기준을 보면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을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대학생과 부모 소득 합해서 1년에 한 5,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 사회초년생은 조금 더 소득이 적기 때문에 한 4,400만 원 이하 이런 정도면은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재계약 때는 이제 1년을 계약을 하든 2년을 계약하든 재계약이 계속 이루어져서 6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5% 이내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임대료 상승률을.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업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5% 이내로 한정이 됐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률에 대한 표준 전환율 자체를 5%로 만약에 법이 통과된다 치더라도 5%로 할 가능성이 많아 보여진다. 이렇게 행간을 좀 읽을 수가 있고요. 다음 달에 임대료를 확정하고 6월 달에 내곡과 강일지구를 분양을 하니까 행복주택에 관심이 만약에 있으신 분들은 6월 달에 내곡지구, 이제 강남권이죠. 강일지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하고 월세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올 전세를 할 수 없고 5대5 정도,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이 8천만 원이다. 그러면 4천에 20만 원 정도로 월세 전환율을 연 5%로 연 6%, 월세 전환율 자체는 6%죠. 그래서 6%로 전환을 해서 임대를 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은행 금리가 2%이기 때문에 6%로 해서 월세 전환율을 책정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는 있어 보이지만 정부에서 어차피 임대사업자 부분에 대해서도 5%에서 6%의 수익률을 보증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한 6%의 월세 전환율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사업 승인을 2014년에 2만 5천 가구 정도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강원도나 대전, 충남 이렇게 행복주택이 덜 필요한 데는 행복주택을 많이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2,500세대밖에 안 돼요.
5만 세대, 6만 세대 중에서 거의 1%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예. 1%좀 넘네요. 죄송합니다. 한 3%, 4% 정도 되는데 행복주택 같은 경우가 처음에 2,800세대로 이제 목동 같은 경우 예상을 했는데 1,300세대로 줄고요. 잠실이나 송파권역 같은 경우도 1,800세대에서 750세대, 1,600세대에서 600세대 그래서 50% 이상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행복주택은 좀 찾아보기가 힘들고 지방 쪽에서 행복주택에 좀 관심을 가지고 행복주택에 입주를 해서 전월세난이 좀 완화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효과를 기대를 해야 되겠다. 예, 이런 판단이 들어집니다. 네, 2주의 지금 이슈로 행복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초년생과 그리고 또 신혼부부들 또 취약계층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내곡과 강일지구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 쪽에서 수요가 정작 많은데도 조금 실수요자들을 배려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는 행복주택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고민까지 좀 이어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고민 많으셨을 텐데요.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는 변서영이라고 하는데요. 예. 제가 이쪽 금강동에 그 재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계속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할지, 가지고 있다가 분양을 받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금 정도에 그냥 팔아야 될지 고민이 돼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재개발 구역에 있는 곳 다세대 주택 가지고 계신가요? 네네. 예, 예. 혹시 거주도 하고 계시고요? 네, 거주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실거주도 하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재개발됐을 때는 기대감도 있지만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기섭 대표님 연결해 드리면서 빠르게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상당히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강동 몇 번지인가요? 예, 금광동 50번지요. 금강동 50번지요. 이거 얼마에 언제 정도에 구입하셨나요? 저희가 작년에 예. 경매로 1억 5,600에 1억 했고요. 5,600에 구입을 하셨어요? 네, 낙찰 받았고, 예. 저희가 지금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어서 저희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들어와서 네, 한 2천만 리모델링 원 정도 하셨다는 더, 거죠? 네,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온 상태고요. 리모델링 얼마 정도 하셨나요? 2천 정도 들었어요. 2천이면 많이 들었네요. 2천만 원. 네.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예,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50번지 같으면 이제 단대 오거리역하고 바로 가깝네요. 단대 네, 오거리역 혹시 여기가 아시죠? 교통편이 좋은 편이에요. 교통 좋죠. 바로 맞은편에 롯데캐슬 아파트가 있고, 네, 이거를 1억 5,600에 지금 구입을 하셔서 한 2천만 원 정도, 지금 수리비를 냈으면 1억 7,600만 원, 1억 8천만 원 정도 원가네요. 네. 이거 판매하면은 얼마 정도 지금 되나요? 시세가? 매매하면. 제 생각에 매매가가 아마 이 네. 정도일 것 같아요, 현재. 한 1억 7천 정도? 1억 7, 예, 8천? 현재 올라서 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한 2억 선 정도 된다는 것이죠? 네. 이걸 전세를 내놓으면 얼마 정도 되나요? 그건 사실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알아보진 않았어요. 예. 지분 자체가 몇 평 정도 되나요? 지분? 지분은 7평 정도 돼요. 지분 7평 정도 돼요? 네. 네. 지분 7평이면은 전용으로 따졌을 때 한 13평, 14평 정도 되는 한 투룸 정도 다세대 주택이네요? 저희가 지금 전용으로는 한 18평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미닫이까지 포함해서 네. 3룸이에요. 예. 네. 전용이 지금 18평 정도 되고 이제 지분 7평인데 네. 이거를 이제 재건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네. 금광 1구역이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예. 네, 금광 1구역 같은 경우가 이쪽으로 신협 밑에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금광 1구역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금광 1구역 자체가 작년에 이제 건설사를 선정을 했죠. 네. 대림산업으로 해서 성남시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2018년부터 추진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된 상태예요. 그래서 성남시가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런 게 있는데 1, 2, 3단계가 쭉 있는 가운데서 1단계는 마무리가 됐고 이제 2단계거든요. 지금 금광 1구역이 신흥 2구역하고 중 1구역, 금광 1구역 2단계인데 이 2단계 자체가 좀 표류를 하다가 작년에 네.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2018년부터 진행될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택을 매입을 했는데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 분담금을 내고 입주까지 가야 되는 건지 이게 지금 궁금하신다는 거죠? 네, 맞아요. 현재 지금 7평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 감정평가 금액 자체가 한 1억에서 1억 2천 선 정도로 지금 일단 예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대강 러프하게 1억 정도. 네. 일반적으로 그 토지 지분 같은 경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쪽 지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수진동, 네. 모란동 해가지고 구역들이 많은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다세대나 빌라 연립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제 원가법이 아니고 거래사료 비교법으로 인해서 조금 더 한 30% 정도 많이 해주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대지 지분이 10평 같으면 한 1억 3천 정도 되는데 7평 같으면 한 1억에서 1억 2천 정도 선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맥시멈 잡고 한 1억 2천 정도 잡고요. 추가 분담금을 지금 우리가 좀 예상을 해야 되겠는데 조합원 분양가 자체가 2억 9천 정도 지금 발표를 했어요. 조합원 분양가 24평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9천이요? 2억 9천. 예, 그다음 일반 분양이 한 3억 정도.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1,180만 원이요. 조합원 같은 경우가 1,200이 조금 안 되죠. 일반 분양은 1,200이 조금 넘어요. 1,240만 원 정도. 그래서 갭 차이가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갭을 두고 러프하게 한 1,2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네. 2억 9천 정도 봤을 때 내 재산의 권리가액이 뭐 1억이 될지 1억 3천이 될지는 관리처분 가봐야지 알아요. 2017년 가봐야지 알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뭐 한 1억 한 2, 3천 정도 잡고 2억 9천이면은 1억 6천 정도를 더 부담하셔야 돼요. 24평을 들어가시려면. 그럼 현재 지금 한 1억 7천에서 2억 정도, 뭐 한 1억 8천에서 2억 정도 매매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2억을 잡고 추가적으로 한 1억 6천을 더 부담을 하시게 된다면 3억 6천이 되겠죠? 네. 24평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옆에 보면 롯데캐슬 아파트라고 있는데 이 롯데캐슬 아파트 자체가 지금 현재 3억 4천 정도 가고 있어요. 롯데캐슬 네. 아파트가. 네. 24평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쪽 지역의 입지도 좋고 상당히 좀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롯데캐슬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서 이쪽 지역이 뭐 3천, 4천 정도 더 비쌀 이유는 없거든요.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좋기 때문에 이 주택 같은 경우도 이 지역에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추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5분, 7분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7천 세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7천 세대면 아마 경기도권에서는 제일 큰 단지일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가다 보면 7분, 8분도 걸리는 그런 동으로도 또 낙찰을 당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나을까요? 예, 지금 이게 3억 4천인데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취득 원가가 3억 5천에서 3억 6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3억 4천인데 차라리 롯데캐슬 아파트를 현 시점에 있어서 롯데캐슬 아파트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싸다는 얘기죠. 이게 준공이 돼서 3억 6천 정도에 취득한다고 봤을 때. 그래서 가격 상승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 나왔을 때 작년에 시공사도 선정됐고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가 좀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2, 3년 정도 지나면 또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바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작이 이게 2009년도에 바로 된다 그랬잖아요. 2009년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건데 2009년도부터 바로 가지 않고 지금 6년을 갖다가 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6년 더 갈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나는 들어가서 살겠다 그러면은 보유를 하시고 투자 목적이 많이 가미가 된다면 매도를 하고 이쪽 지역에 전세를 거주를 하고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네. 예. 예. 설명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취득 원가가 높기 때문에 가격 상승 여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 저희가 짚어드렸는데요. 조금 더 정확한 매도 타이밍 원하신다면 서기섭 대표가 진행하시는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상담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전번에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예. 강남역에 우리가 네. 오피스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예. 몇 년 됐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괜찮겠는지, 앞으로 갈아타야 되겠는가. 예.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피스텔 이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대우빌? 네? 대우빌 오피스텔, 대우빌. 대우빌이요? 네, 강남역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바로 혹시- 강남역 옆에 네, 있어요. 대우 디오빌은 아닌가요? 네, 네, 맞아요. 아, 예, 디오빌 오피스텔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예, 혹시 언제 사셨어요? 한 4, 5년 됐나? 아, 4년 4, 정도 5년. 됐어요. 예, 4, 5년 정도 됐고요. 네. 네, 아무래도 지금 강남역 쪽에 그 오피스텔 크게 상승 여력이 많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서희섭 대표님 연결해 드리면서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네, 세를 반갑습니다. 얼마 정도 주고 계시나요? 지금요? 네. 지금 그 부동산 저기로 해서 아마 사업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네? 사업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네네, 사업하신 분. 예, 그 부가세를 끊고 있거든요. 네. 3천에 75만 원. 3천에 75만 원. 예, 부가세 별도로 해가지고. 네. 3천에 75원 부가세 별도면 한 82만 5천 원이네요. 예, 예, 그렇죠. 예. 현재 시세가 지금 한 2억 5천 정도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2억 4천에서 2억 5천. 이게 네. 올해 초에, 그러니까 네.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초에 조금 가격이 빠졌어요. 이게 한 2억 네. 7천 정도 갔거든요. 예, 그랬었어요. 2억 7천 정도 갔는데 이게 좀 네. 빠진 게 이쪽 네. 지역에 강남역 일대가 워낙 상권이 좋다 보니까 오피스텔 공급이 좀 많아요. 예. 네. 공급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한 10% 정도 빠졌는데요. 네. 지금 현재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75만 원이면 한 90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래서 수익률 자체가 한 4% 초반대밖에 안 되네요. 실투자금 대비. 그렇죠? 네. 투자금 대비 4% 지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지역이고 위치는 상당히 좋아요. 지금 대구 디오빌 이렇게 지도를 살펴보면 한 네. 5분 거리 정도밖에 안 되죠. 강남역과. 5분도 안 걸려요. 거기서 바로 금방에. 예. 5분도 안 걸려요. 예. 예. 한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3분 거리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4%면 강남의 오피스텔의 평균 수익률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시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아, 보유. 그러나 지가 상승률 자체는 많지 않아요, 나중에. 네? 지가 상승률,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 가격이 다시 뭐 3억을 가거나 2억 7천을 가거나 할 가능성 자체가 많지 않다고요. 아, 그러니까 월세를 받는 목적이면 보유를 하시고 내가 네. 시세 차익을 원한다. 이 어떤 오피스텔을 가지고 월세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고 4% 수익률에 만족을 못한다 그러면 시세 차익이 있는 쪽으로 갈아타시는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시세 차익이 우리가 이걸 저기하고 누릴 수 있는 거? 네네. 이거를 판매를 하시고 다른 쪽으로 가면 수익률이 6%, 7% 나눈 지역도 있어요. 강남 3구 중에서. 그러면 일단- 거기는 투자 금액이 얼마 정도 돼야 되는데요? 비슷하죠. 한 2억대 초중반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더욱더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제 세미나에 오셔서 한번 저하고 상담을 해보시고요. 네, 네. 오늘은 일단은 보유를 하시되 투자성이 조금 더 가미가 된다고 하면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강남역 인근 지금 위치가 아주 좋기 때문에 가격 상승 여력이 크게 있진 않더라도 월세를 받기엔 아주 무난하시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받는 목적이시라면 좀 더 보유를 하시고요. 또 그렇지만 굳이 매도를 하고 싶으시다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세미나 와서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지금 제가 전세를 살고 있다가 예, 그 전세값이 너무 비싸갖고 그 광주, 오포, 능평리 쪽에 예, 그 빌라를 하나 구매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한 1억 5천 5백 정도 되고요. 예. 34평이고. 제가 지금 그거를 구매를 해도 앞으로 저기 뭐 손해나 뭐 이런 거는 없을지 너무 네. 궁금해갖고. 지금 저희가 정확한 상담 위해서는 좀 주소가 필요한데요. 집은 알 수 있을까요? 예, 저기 지금 능평리 368-19번지 배안루빌입니다. 지금 신축 건물이고요. 예, 입주를 하실 거라고 하셨죠. 그 실거주를 네. 생각하시는 거죠? 예? 실거주 생각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거주에 맞는 목적인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서기섭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오늘 좋으신 분이 많네요. 목소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감기 걸려갖고. 감기 걸려서요. 지금 능평리인데요. 이 능평리 네. 위에 신현리라고 아시죠? 신현리. 그렇죠. 예, 신현리하고 능평리하고 맞닿아 있고
이쪽에 지금 분당에 가깝기 때문에 서현역에서 한 5km, 6km 정도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로 한 10분 이내면은 도달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제2의 분당권이라 그래서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의 아파트를 보시면 이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당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에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이 오포 아이파크 같은 경우 보시면 한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롯데캐슬 같은 데는 뭐 1100만 원, 1200만 원도 가고 이제 단지에 따라서 내장재 또 마감재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한데 아파트를 기준했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신축 분양 같은 경우 또 읍사무소 오포 읍사무소 근방은 한 700만 원에 분양하는 것도 있고 1100에 분양하는 것도 있는데 아파트는 대략 한 1100만 원 보시면 돼요. 11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 지금 1억 5,500에 구입을 생각하신다고요? 아니, 구입을 지금 2차 중도금까지 들어갔어요. 1억 5,500만 원이에요, 지금? 1억 5,500이요. 1억 5,500만 원. 네. 1억 5,500만 원입니다. 이게 그럼 30평대라 그러셨죠? 34평이요. 34평이면 이거 34로 나누면 한 4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가 자체가 빌라를 짓든지 아파트를 짓든지 한 300만 원대 후반대거든요. 그래서 거의 원가로 취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난 때문에 이쪽으로 이주를 하신다고 하면 구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만 이 아파트를 매도를 하실 때는 한 10년 이내에 매도를 하셔야 돼요. 5년 이내에 매도를 하시면 더 좋고. 시청자님, 빌라 같은 저희는 경우는 지금 그쪽을 본 게 네. 저희 신랑이 이식 요리사라 그 가게까지 할 생각으로 그쪽을 보고 있던 이쪽에 거거든요. 들어가서 가게도 오픈하시려고요? 예.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셔서 뭐 한 10년 정도 사시고 10년이 되기 전에 매도를 하시고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든지 다른 신축 빌라로 갈아타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10년 뒤에. 10년이 지나면 잘 팔리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빌라들은. 예. 제일 잘 팔리는 게 한 5년, 뭐 3년에서 5년 이 사이가 잘 팔리기 때문에 1차적으로 5년을 거주를 하시고 돈을 조금 더 벌게 된다 손치면 이제 5년이 지나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든지 2차적으로 10년이 지나서 또 이사를 가시든지 두 번에 걸쳐서 생각을 하시고 이 집에 거주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잘 구입하셨고 나중에 판매될 때 또 다시 전화 한번 주세요. 예. 자, 이렇게 저희가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는 잘 구입을 하셨고요. 하지만 신축 다세대 빌라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앞으로 한 5년 뒤에, 10년 뒤에는 또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이렇게 전화 상담 마무리해 드리고요. 전화 상담 연결되지 못하셨거나 조금 더 자세하게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서기섭 대표의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일정 알려드릴게요. 네,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2015년 신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신논현역 1번 출구 강의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강사는 서기섭 대표께서 직접 해주십니다. 선착순으로 30명 예약받고 있습니다. 접수는 02-511-0105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